자, 척추질환. 척추질환은 우리 흔히 알고 계시는 거 있으시죠? 디스크 있고, 협착증이 있고, 척추가 휘었어요. 척추 측만증이 있고,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고, 연세가 드시고 나이가 드시면서 관절도 답니다. 척추도 관절이에요. 관절이. 수도 없이 많아가지고 관절들이 하나씩 닳아가지고 관절들이 어긋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절 쪽에 문제가 생겨서 뼈가 어긋나는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협착이나 디스크 증상을 일으키면서 이제 요통이라든지 하지 방사통, 다리까지 아프고 저리고 막 그런 거예요. 허리 때문에 다리에 직접 문제가 없는데 같이 아프거나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으셔요. 대표적으로는 디스크가 있고 퇴행성 변화, 조금씩 달아가는 거예요. 누구나 모든 사람들은 만 30세가 넘으면은 뼈마디는 누구나 닳습니다. 아무리 건강하신 사람들도 예전에 뭐 레슬링하거나 프로레슬도 하시던 분들도 운동선수들도 누구나 뼈가 다르면서 병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원래는 척추뼈가 이쁘게 생겨야 되는데 조금씩 망가지고 안에 디스크도 점점 달아가면서 변화되고 근데 바로 뒤에는 내부터에서 신경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건드리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을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 여기 써있죠. 80% 이상이 평생 한 번 이상 허리 통증으로 고생한다. 여기 나온 80%는 그냥 허리 한 번 아프고 그런 게 아니라 아파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 가는 게 이 정도인 거예요. 급성 통증, 급성 요통이 생기는 경우가 80에서 85% 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 중에 모든 사람 다 합쳐도 만 50만 넘으면은 50% 반 정도에선 디스크 초기 이상은 다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만한 몸뚱아리를 갖다가 평생 견디고 살았으니까 그때부터는 누구나 달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상으로 발생하는 질환들 일단 1번 제일 흔한 거 우리 흔히 말하는 디스크. 디스크 뭐냐? 척추뼈 사이에 있는 연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셔요. 무릎에도 연골이 있고 손가락에도 관절 사이에 연골이 있고 어깨에도 연골이 있어요. 척추뼈 사이에는 척추뼈가 너무 많으니까 목뼈는 7개, 등뼈는 12개, 허리뼈는 5개, 엉치뼈는 통으로 있지만은 5개, 꼬리뼈도 통으로 있지만은 5개로 봅니다. 뼈 엄청 많죠. 그 사이에 연골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망가지기 시작하면 끝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걔네들이 망가져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두 번째는 지금 연세 드시면서 나이 먹으면서 어쩔 수 없어요. 아까 단다고 했죠. 만 30만 넘으면 디스크는 닳고 관절은 닳아요. 그러면서 생기는 게 공간이 쓰다 보니까 자세가 안 좋거나 그러면 무리가 되면 디스크 모양이 천천히 변해요. 내가 무리는 안 하고 살았어. 나름대로 운동했어. 자세는 바르다고 생각했어.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디스크는 닳아가는 거예요. 나이 먹는 거예요. 얘네도 몸뚱아리도. 이렇게 달아가면서 조금씩 다는데 뒤쪽에는 신경 가는 길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뼈 구조는 이미 만들어졌으니까 성인 상태로. 앞에서 디스크는 조금씩 달고 뒤에는 그러니까 신경 있는 데가 조금씩 디스크가 밀고 나오니까 버틸라고 뼈랑 뼈 사이에 인대가 쭉 하고 머리 끝부터 해서 엉덩이 끝까지 쭉 이어져 있습니다. 인대를 톡톡 쳐요. 버텨야 돼. 인대가 근육 우리 힘주면은 키워지듯이 인대가 점점 두꺼워져요. 그래서 앞에선 디스크가 밀고 뒤에선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신경 가는 길이 좁아지게 돼 있어요. 그게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우리 흔히 천천히 나타나는 퇴행성 변화라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협착증이에요. 그래서 신경이 낑겨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거 자세가 안 좋아요. 그러면서 누구나 자세는 폈을 때 앞에서 보면 일자, 옆에서 보면 아까 각도가 다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자세가 너무 안 좋아서 옆으로 휘는 거는 특별히 2-3배 정도 나중에는 더 빨리 망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병 이름이 붙었어요. 측만증 해가지고. 왜 이름을 붙여놨냐? 증상이 생기니까 뼈가 휜 것만으로도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름이 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자, 첫 번째부터 볼게요. 탈출증, 추간판 탈출증. 우리 흔히 말하는 디스크 해가지고 이쪽에 보시면 디스크가 있고 노랗게 보이는 게 신경이고 뒤에 이게 뾰족뾰족 튀어나온 살색으로 보이는 게 뼈마디입니다. 이렇게 생겨가지고 신경이 있으면은 가운데 얘는 내부터 해서 쭉 이어지는 거고 왼쪽 가는 신경, 오른쪽 가는 신경이 있고 그 앞에는 뼈랑 뼈 마디 사이에 연골로 있는 게 디스크예요. 디스크는 우리 흔히 생각하면 쿠션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자, 쿠션 어떻게 생겼어요? 청 껍데기가 있죠. 그리고 안에 솜이 있어요. 똑같이 생겼어요. 껍데기가 있고 안에 있는 게 있고 성상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천이 버티는데 이제 못 버티는 경우 우리가 쿠션 새로 샀어요. 탱탱하죠. 그럼 그거 MRI 찍으면 솔직히 색깔도 다 나와요. 이거 탱탱한 디스크구나. 근데 오래 쓰다 보면 천이 푸석푸석해지죠. 많이 다르면 그것도 색깔로 나와요. 새까매져요. MRI에서. 그러면서 내려앉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쿠션 천 삭은 것처럼
내려앉아요. 못 견디면은 뿍 하고 뜯어지잖아요. 천 뜯어지면 손 천천히 기어 나오잖아요. 기어 나오는 게 안에 있어야 되는 디스크가 밖으로 나와서 병이 생기니까 추간판이 디스크예요. 추간판이 튀어나왔다고 해서 추간판 탈출이라고 하고, 우리 흔히 뭐 이렇게 어려운 말 쓰면서 기억 못 하잖아요. 그냥 디스크 때문에 생겼다. 디스크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오른쪽 그림은 디스크가 아까 노란 게 신경이라 그랬는데 껍데기로 싸서 얘를 안 건드려야 되는데 건드리고 있네요. 저쪽에 튀어나와서. 이런 식으로 해서 신경을 압박하면 무슨 증상이 생기느냐? 우리 800에 한 거 생각하시면 되셔요. 멀쩡해. 가만히 있을 땐 괜찮은데 800회를 하면은 여기 눌린 데부터 좀 뻐근하고 아프다가 심해지면 어떡하셔요? TV 더 봐야지. 팔까지 손까지 막 저리고 아프잖아요. 똑같습니다. 근데 더 보겠다. 나중에 힘 빠지고 감각 이상해지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허리에 문제가 있는데 다리가 아프고 저리고 심해지면 그런 증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신경이 눌리면은. 나 다리 아파서 왔는데 왜 허리에 문제라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난 다리가 아프니까. 여기서 이제 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했는데 여기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눌려서 문제인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신경 통증은 증상을 발현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에 그 원인은 뭐냐? 반복적으로 쓰는 거예요. 허리 구부렸다 폈다, 허리 구부렸다 폈다. 모든 사람은 몸이 견딜 수 있는 한계란 게 있어요. 운동 너무 과하게 하는 운동선수들 허리 괜찮을 것 같죠? 많이 망가져서 병원 오십니다. 스포츠 선수들. 그 사람들은 진통제 먹고 버티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일이니까. 그래서 많이 몸은 견딜 수 있는 하중이 있는데 그걸 버티려고 근육을 키우시지만 그거보다 넘어가게 되면 내가 견딜 수 있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내가 견딜 수 있는 뼈대나 연골이 견딜 수 있는, 내 근육이 버틸 수 있는 한계를 넘어가게 되면은 얘네가 무리가 오는 거예요. 뼈가 먼저 닳아요? 뼈가 먼저 안 닳습니다. 사이에 연골 먼저 닳아요. 얘가 더 부드럽기 때문에. 얘네가 먼저 닳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못 견디고 푹 터지거나 그럴 수가 있는 거고, 잘못된 자세. 아까 축만증처럼 막 뼈가 폈어요. 계속 삐딱하게 앉아있어요. 그럼 좌우 대칭이 깨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깨진 부분 쪽으로 해서는 2배, 3배 정도 압력이 더 가해집니다. 앉아만 있어도 자기 몸무게에 3배 정도 압력이 더 가해진다고 해요. 서 있으면은 괜찮은 것 같죠? 서 있어도 1배에서 자기 몸무게 그대로 받거나 자세가 좋으면, 좀만 안 좋으면 2배 정도까지 힘이 가해져요. 허리 쪽만 생각을 했을 때. 그런 식으로 해서 자세가 되게 중요하고, 삐딱하게 앉는다, 쪼그려 앉는다 5배에서 6배까지 가해질 수가 있습니다. 퇴행성 변화 아까 말씀드렸죠. 디스크 오래 쓰다 보면 다르니까 쿠션 터지듯이, 사가서 터지듯이 이제 터지거나 문제가 생길 확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외부 충격. 디스크는 탱탱해. 멀쩡해. 나 아직 젊어. 근데 이제 충격이 팍 가해지면 디스크 쿠션 갖다가 펑 하고 치면은 터지기도 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으셔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흔한 증상 아까 말씀드렸죠. 일단 허리부터 아파요. 눌리는 부분부터 아파요. 그 다음에 방사통, 엉덩이, 다리 쪽 막 이런 데 아프고, 목에서 생기면 손팔, 막 어깨, 뭐 날개죽지 다 저릴 수 있고, 등 쪽에서 생기면 마찬가지고, 허리에서 생겨도 허리, 엉덩이, 다리, 발끝까지 막 다 저릴 수 있어요. 원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경 쪽이 눌리면 저리거나 시리거나, 저린 것뿐만 아니라 시리거나 화끈거리거나, 어떤 사람들은 스쳐도 아프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벌레 기어가는 것 같다고도 하셔요. 여러 가지 느낌으로 다 나타나죠. 왜냐하면 뇌로 보내는 감각신경은 하나예요. 그 신경이 눌려버리면은 제일 흔한 게 저린 거지, 모든 증상, 모든 느낌이 다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치료는 어떤 게 있냐? 일단 덜 아파요. 디스크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의사들은 1단계에서 4단계까지 보통 보는데, 초기 단계다, 경하다. 그러면은 솔직히 가만 내비두고 자세만 신경 써도 70%에서 1년 반에서 2년 안에 좋아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 막 수술하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하고 해야 되는 거고, 지금 당장 내가 떼굴떼굴 굴러도 사진 찍어봤는데 심하지 않고 염증기만 좀 있는 거다. 잘 버티시면 괜찮아요. 버틸 때 그냥 참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통증은 당연히 조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흔한 거는 일단 약 먹어보고 물리치료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내용 써있고, 그 다음에 통증이 좀 가라앉는다. 그러면 운동하셔서 근력을 강화하면 얘가 받는 하중이 덜해지겠죠. 그래서 제일 좋은 운동은 미국에서 10년 동안 조사를 해봤더니 제일 좋은 운동이 수영이 나왔어요. 수영에서 저병, 평영 빼고 자유형, 배영 똑바로 하는 거. 그게 가장 디스크 호전율이 제일 높았고, 두 번째, 코로나 시대에 터지고 나서 수영장은 가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전 세계 재활학과 석학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허리 쪽에 병변이 있으면은
걷는 운송을 통증이 생기기 전까지는 해라. 그러니까 여기서 허리 아픈 거 말고 내려가는 통증이 생기기 전까지는 해라. 그래서 걷는 운동이 제일 좋아요. 걸을 때 아까 말씀드렸죠. 허리만 쭉 펴고 그냥 막 이렇게 걷거나 이렇게 구부리고 걸으면 아무 소용없고, 복근하고 근육에 키우는 거예요. 근육에 복근하고 허리 쪽에 근육에 힘주고 걷는 연습하셔야 되셔요. 보폭 넓게 해서 스트레칭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 번씩 풀어주는 게 엄청난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 디스크 많이 생기시거든요. 제가 오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제일 흔한 거 그냥 휴게소 들릴 수 있으면 들리셨을 때, 하루 종일 운전하시는 분들이시니까 하루 종일 운전해 있으니까 자기 몸무게 3-4배를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견디고 결국 쓸 때 운전하고 차 타고 내릴 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오셔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보시면 잠깐 쉬실 때 단순히 그냥 허리 쪽에 엉덩이 쪽에 손만 대고 뒤로 제끼고 왼쪽 오른쪽 요 정도 스트레칭만 해도 훨씬 낫다고 하셔요. 근데 1시간마다 그 정도만 하셔도 통증이 확 줄어드십니다. 그런 분들은. 자, 다음 보실게요. 좀 심해졌어. 디스크가 우리가 봤더니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때부터는 증상이 반반 갈려요. 아까 초기일 때는 70%에서는 1년 반, 2년 안에 좋아진다고 했잖아요. 이 정도에선 관리하고 자세만 신경 써도 반반 딱 갈립니다. 반은 다시 좋아지고 반은 다시 심해져요. 더 심해져요. 그 다음에 그래서 너무 아프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 약 먹고 물리치료해서 통증이 좋아질 것 같지 않아. 신경이 너무 눌렸어요. 아니 신경 쪽에 염증이 너무 심해요. 그럼 거기다 기름칠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신경주사입니다. 병원 가면 설명 잘 안 해주시죠. 그냥 주사 놓자고 하죠. 심한데 이거는 그냥 기본 치료에서는 한참 걸릴 것 같거나 확 좋아질 것 같지가 않아. 그럼 일단 기름칠 해보는 거고, 나 주사 맞아봤는데 효과 없었다. 그럴 수 있어요. 주사제는 신경 쪽인데 신경이라는 건 뇌까지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약을 세게 못 쓰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정해진 게 있어요. 맨날 연구하면서 이렇게 했더니 부작용이 더 많아졌고 이렇게 했더니 부작용이 덜했다. 이 정도 썼을 때가 부작용 대비 효과가 제일 좋았다. 그런 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매년 정립이 됩니다. 그래서 약은 점점 약해지는 추세고 그러면서 이제 조절하는 위치나 주사 맞는 위치는 점점 섬세해지는 추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주사를 맞는데 한두 번 맞아서 확 좋아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복인 거예요. 그리고 젊거나 회복력 좋으신 분들, 근육 워낙에 좋으셨던 분들은 한두 번 맞아서 확 좋아지기도 하십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책에서도 권하게는 맞을 거면은 일주일이나 2주 간격으로 최소 2번에서 3번 정도는 맞아봐야지 효과가 있다고 보고, 보통 부작용이 있는 단계는 5번, 6번 연속 맞았을 때부터 생기는 게 요새 추세여서 저 같은 경우에 한 4번 이하로 연속으로 맞고 싶어도 3번에서 4번 정도만 맞으시고 적어도 3개월은 쉬라고 말씀드려요. 안 되면 적어도 한 달이라도. 그래서 1년에 어느 정도 맞는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논란은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 1년에는 8번 이하로 맞는 걸 권해드리고 연속 맞을 때 한 3번 정도가 적당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했을 때 10년 동안 진료를 보다 보니까 70%에서 한 70점 정도는 웬만하면 좋아지셔요. 30점은 남아요. 디스크가 없어진 건 아니니까 건드리는 통증은 있는 거예요. 거기다 기름칠 해줬다고 생각하시면 되셔요. 두 번째,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돼. 3개월이 뭐야. 일주일도 못 건져. 두세 번, 3-4번 맞았어. 안 돼서 한두 번 더 맞자 그래서 한두 번 더 맞아봤어요. 근데 아파요. 나 생활이 안 돼. 여기서 좋아진다는 기준이 있어요. 또 이런 것도 통증도 의사들이 정해놨어요. 10이 아프다. 열이 아프다 그랬을 때 10점 만점에 5점 이상이면 아픈 거예요, 아직. 그래서 주사 맞는 경우에는 5점 넘어갈 때, 6, 7점 막 될 때 보통 주사를 권하게 돼 있고, 이게 좋아지는 게 언제냐? 3점 밑으로 떨어질 때를 좋아진 걸로 봐요. 뻐근하거나 으리으리하거나 축성 통증이라 그래서 허리 주변만 이제 좀 뻐근하니 묵직하니 통증이 있는 거는 많이 좋아진 걸로 봅니다. 내려오는 게 더 안 좋은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했는데 효과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근데 디스크는 꽤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디스크 쪼가리를 빼내거나, 이거는 수술이에요. 요새는 내시경으로도 간단하게 합니다. 시술처럼 40분이면 끝나고. 어쨌든 그런 방법도 있고, 신경 감압술, 신경 있는 데를 디스크가 이미 너무 오래돼 버리면 딱딱하게 석회화 된다 그래서 굳는 경우도 있어요. 제거를 할 수 있으면 하지만 못하는 경우도 있고, 위치에 따라서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뒤쪽 공간을 넓혀주는 감압술, 압력을 빼주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목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가 터지면은 위치가 있어요. 요새 트렌드에는 끝에 쪽에 신경이 나가는 구멍이 있는데 그쪽에 디스크가 터지거나 거기에 협착이 있으면은 내시경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요새 배우신 분들, 최근에 해서 이제 또 공부하신 분들은 그런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시경으로 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가운데 위주로 터지면은 디스크는 어떡하냐. 목 같은 경우에는 허리처럼 뒤에서 막 들어가갖고 제끼고 디스크 빼내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마비 옵니다. 뇌세포랑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신경은 목 쪽 신경은 최대한 안 건드리는 게 맞으셔요. 수술 어떡하냐. 목이 아파서 왔는데 수술하자고 하는데 뒤에서 하는 게 우리 상식 같은데 앞에서 하자 그래. 그게 당연한 거고 그게 더 안전한 방법이에요. 갑상선 수술하듯이 목으로 들어가서 디스크를 그때는 한 번 다르면은 목 쪽은 디스크가 작고 약하기 때문에 한 번 터지면 회복이 허리처럼 안 돼요. 평생 갖고 가는 겁니다. 거의. 그렇기 때문에 디스크를 갈자는 거예요. 인공 디스크를 치환을 하거나 유압술이라고 해서 뼈 모양까지 너무 안 좋으면 뼈를 굳히는 방법도 있습니다.